자, 이제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세포 주기와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는 분열하고 그리고 다시 또 분열해서 생긴 세포가 다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다시 또 세포 분열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에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포 주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살펴보고요. 세포 주기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또 알아봅니다. 세포는 죽기도 합니다. 세포가 죽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포괴사와 예정세포사,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세포 분열은 잘 조절돼야 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종양이라고 하는 이 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생성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모세포의 분열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세포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누어지는 이 현상,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분열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단세포 생물은 이분법으로, 그 다음에 이 다세포 생물은 기본적으로 유사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가요,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배우자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세포들은 체세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들은 유사분열, 그리고 생식세포도 유사분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생식모세포가 배우자를 만들 때 하는 분열의 과정은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수분열 과정을 거치면 생식모세포로부터 배우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약 어느 정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세포 생물의 전형적인 그 유형이 세균들이죠. 그래서 이 세균들은요,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분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똑같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과 크기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먼저 DNA가 복제됩니다. 복제된 DNA가 두 개로 나누어질 때에 그때 세포 안에 기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겠죠. 그것마저도 거의 동일한 크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유전적으로도 동일하고 그리고 세포 전체로도 동일한 딸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시스라고 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토시스의 어원은 뭐냐면요, 그리스어에서 따왔는데 미토스라고 하는 말은 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이요. 실이 보인다는 거죠. 세포가 분열할 때 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실은 방추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 현미경 사진입니다. 광학 현미경 사진으로 봤을 때 세포가 분열 중에 있는데 여기에 실 같은 구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추사인 거죠. 그래서 실이 보여서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사분열에 의해서 생겨나는 딸세포들은 유전적으로는 동일합니다. DNA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그 세포 그 내용물들의 크기는 두 세포가 딸세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만 동일한 딸세포들이 생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감수분열은요, 생식모세포가 배우자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생식모세포가 감수 분열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생성되는 거죠. 그때 그 배우자들은 유전적으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생겨난 딸 세포들, 배우자들 간에도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마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을요. 마이오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감소하는 것이냐? DNA의 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DNA는 염색체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세포가 감수 분열하기 전에 DNA를 복제하거든요. 복제하고 나서 세포 분열을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더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양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감수 분열이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겨나는 배우자들은 성이 다른 배우자들끼리 접합, 이것을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데, 수정 과정을 거치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DNA, 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갖는 이러한 접합자, 즉 이것을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 수정란 세포가 유사 분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개체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배울 세포 분열의 내용은요, 유사 분열을 가지고서 다룰 겁니다.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에서 한 유형이긴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세포 분열 하면 유사 분열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유사 분열은 세포에서의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들의 핵 분열을 유사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좁은 의미론, 넓은 의미로는 흔히 얘기하는 세포 분열 이 과정을 유사 분열을 세포 분열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세포 분열 하면은 유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은 우리 유기체, 다세포 생물에서 어떠한 기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포 분열은 우리 조직에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조직의 양이 많아지니까 기관의 양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기관계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체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죽습니다.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상에 의해서 세포들이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세포들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멈췄다 하더라도, 생물체의 크기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물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포 분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세포를 분열하게 하는 신호는 뭐냐는 거죠. 세포 분열의 신호에서는요,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환경 조건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온도가 적정하고, 이러면 이 세균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반복해서 그 개체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세포 생물인 우리 사람을 포함하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의 신호가 세포의 내부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세포 외부에서도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에서 유전 물질인 DNA는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서 유전 물질이 배분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단세포 생물의 DNA는요, 환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DNA는 두 가닥 이 폴리뉴클레오티드들이 두 가닥으로 형성되어서 선형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세포 생물에서의 그 DNA는
환상으로 있습니다. 두 가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환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복제를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DNA의 복제를 처음 시작하게 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오리라고 부릅니다. 오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 DNA 복제 기점이라고 부릅니다. DNA 복제 기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부위에 있는 이 염기 서열, 그 특정한 그 구조가 있는데, 염기 서열이 있는데 거기를 오리 C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DNA가 복제될 때요, 복제 기점에서 양방향으로, 복제 기점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편에서 끝나거든요. TER. 이것은 터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끝나는데, 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는요, diff라고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diff라고는 이 지역은 decatenation입니다. 카테네 하면은요, 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환상인 이 DNA가 복제될 때, 여기가 복제 기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붙어있는 이 두 가닥이 풀리는 겁니다. 복제 기점에서 일단은 두 가닥으로 풀리는 거죠. 풀리면 그 복제 기점에서 양방향으로, 양쪽으로 DNA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닥에서도 또 이 상보 가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제 기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터미너스 이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GIF 파일인데요. 이 부분이 복제 기점이죠. 복제 기점에서 열리고 풀어지고 그리고는 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새로 복제되고 있는 DNA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거의 다 끝나게 되면 터미너스 부분에서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리가 해체가 되어야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리가 이제 풀어지는 이러한 부위가 있다는 거죠. 그 부위를 diff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전 물질 복제된 이 DNA가 양방향으로 세포의 양 끝으로 가운데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가요, 세균의 DNA는 세포에서 존재할 때에 분열하기 전에는 이 유전 물질이 좀 콤팩트함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근데 복제할 때는 좀 더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질 때,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게 좀 헐렁헐렁 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형인데 세포 안에서는 원형인 이 DNA가 많이 트위스트 되어 있습니다. 많이 꼬여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단세포 생물인 세균이 DNA 유전 물질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다세포 생물은 선형으로 DNA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DNA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라면 46개의 DNA가 있습니다. 이런 46개의 DNA를 각각 다 복제하는 거죠. 복제하고 난 다음에 염색체라고 하는 이 구조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응축된 형태로 포장을 하고는, 그렇게 하고 나서 염색체가 되고 나면 어떠한 구조를 갖는 거냐?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에 있는 이 실 같은 이 실 모양의 이 DNA들이 응축해서는요, 염색체를 구성합니다. 이 염색체는 복제되어 있는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이 부분이 하나의 DNA입니다. 하나의 DNA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복제된 것이 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된 DNA들이 아주 컴팩트하게 포장이 되어서 형성된 것이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똑같은 한 쌍의 이 염색체, 이 DNA 부분들을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자매 염색 분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매 염색 분체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매 이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나란히 배열해서, 그리고는 염색 분체들이 각각 분리되는 방식으로 유전 물질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유전 물질을 배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염색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는 진핵세포이죠. 핵 속에 여러 DNA, 사람이라면 46개의 DNA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포마다 각각의 DNA들은 히스톤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존재합니다. DNA입니다. 이것들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4가지 이 유형의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요. 여기에 히스톤 단백질 4종류를 여기다가 모형,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H2A, H2B, H3, H4라고 하는 4종류의 단백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히스톤 단백질은요, 이 각각의 H2, A, B가 각각 다이머를 이룹니다. 이거 2개가 똑같이 붙어서 다이머를 이루면 4개가 되는 거죠. H3, H4도 다이머를 이루고 4개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4개가 같이 합쳐져서 8개로 구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히스톤 옥타머, 히스톤 팔량체라고 부릅니다. 8개의 단백질의 복합체인 거죠. 이게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하고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히스톤 단백질 8개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DNA는 염기성 색소에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염색질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질은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실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실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굵기가 다양하다는 거죠. 이 다양한 굵기는 응축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 모양으로 하고 있어서 염색사라고 합니다. 이 염색사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히스톤 복합체죠. 8개가 결합되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를 2바퀴를 돌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빠져나간 DNA 부분은 연결자 DNA라고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이 히스톤 이 복합체를 또 2바퀴를 또 감고서는 다시 또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beads on a string, 줄에 구슬들이 꿰어 있는 구조,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beads on a string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이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솜의 굵기가 1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뉴클레오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는 가장 얇은 상태의 염색사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나노미터 굵기의 염색사라는 거죠. 이 연결자 DNA 부분은 짧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좀 크게 그려놓긴 했지만은요, 이 염기쌍이요 14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짧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자 DNA 연결됐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뉴클레솜들이 연속된 구조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얇은 비즈 오너 스트링이 구조는 10나노미터 굵기의 염색사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얇은 굵기가 되고요. 이것이 감기입니다. 이렇게 쭉 감기거든요. 이 뉴클레오 소음 구조가 감기면서 좀 더 두꺼운 염색사가 되는 겁니다. 한 30나노미터 정도의 굵기로 굵어지는 거거든요. 이 30나노미터의 굵기의 염색사들이 다시 뼈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루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막대기 구조에서 막대기를 지지하면서 루프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한 100나노미터 정도로 더 굵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염색사의 구조입니다. 한 3가지의 굵기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세포에서 DNA가 존재하는 형태는 진정 염색질로 존재하거나 이질 염색질로 존재하거나 또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포가는 융축된 형태들이 다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즈 오너 스트링,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다면 여기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좀 염색이 좀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크로마틴, 진정 염색지라고 합니다. DNA가 느슨하게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겨져 있는 이 부분에요. 감겨져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들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크로마틴, 진정 염색질 부분에서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나노미터 이상의 이 굵기에서는 이 뉴클레오솜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0나노미터로 굵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0나노미터로 더 굵어졌지 않습니까? 뼈대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매우 응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비활성화되어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헤테로크로마틴, 이질 염색지라고 하는데 이 헤테로크로마틴 이 부위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세포의 핵을 보면은요,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이 그림을 보면 염색질이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도 있고 연하게 염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염색질과 이질 염색질, 그래서 진정 염색질이 많이 보이면 유전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염색체는요, 크로모즘이라고 하는데,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굵은 형태의 이 다양한 굵기의 이런 그 DNA 형태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은 그때는 DNA는요, 세포가 분열할 때는 DNA가 먼저 복제가 되어야 되겠죠. 복제되고 난 다음에 고도로 응축됩니다. DNA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는 DNA가 복제된다는 거죠. 복제된 DNA 한 개입니다. 또 다른 DNA가 또 복제가 된 것이 하나의 DNA고 하나의 DNA가 복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된 것들이 좀 더 응축되어서 좀 더 두꺼워진 700나노미터의 두께를 갖는 이러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염색체는요, 복제되지 않았을 때 복제가 되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복제된다는 거죠. 근데 복제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좀 두꺼워진 100나노미터의 두께의 이러한 염색사들 구조에서 복제된 것들이 더 응축해서 하나의 염색체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제된 염색체들은 동원체라고 하는 그 부위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 부위에서 자매 염색 분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는 동일한 자매 염색 분체입니다. 자매 염색 분체로서 결합해서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는 이렇게 자매 염색 분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동원체 부분에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은요, 특정 염기 서열이 반복되어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는 역시 유전자 부분이 없습니다.